자,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2.0입니다. 자, 오늘 약간 바뀌긴 했지만 오늘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늘 함께 하시는 전대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최인수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는 분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예. 자, 다시 소개. 예,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역시 참여해주신 저희 송스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2주째 촬영하고 있는 송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지난 24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게 바로 뒤에 연이어 찍는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트릭도 좀 썼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죠. 지난 24화에서 못다한 이야기. 예. 전 작가님. 24회에서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마을의 탄생, 그리고 서마종의 탄생, 그리고 서마종과 이제 마을넷의 탄생,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이제 바로 지금은 또 이사장님 그만두시고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오늘 한번 그 민주주의위원회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마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기 전에 그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때 협치와 혁신의 양날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주의위원회 또는 마을민주주의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제 박 시장께서는 이제 시민이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보면 시장에 서울시의 조직도에 보면 시장 위에 시민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민이 시장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정은 혁신과 협치의 양날개로 난다. 네. 그래서 오로지 시민 이렇게 했는데요. 재선을 하고 민선 7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0년 혁명의 완수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을 걸면서 이제 10년 혁명의 완수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를 넘어서 사회적 우정으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민선 7기에 정책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삼선을 하게 되면 이제 펼칠 정책들을 좀 준비하게 되고,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요한 공약들 한 60가지 정도를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마을 공동체 또 혁신과 이런 영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게 되고요. 무난히 당선이 되시고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시고요.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더 깊은 변화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더 깊은 변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깊고 더 오래가고 더 넓은 변화를 위해서 이제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일종의 시정 4개년 수립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근데 저도 뜻하지 않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안을 받아서 더 깊은 변화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6가지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혁신, 협치, 주민자치, 시민 참여를 다루는 영역이 민주분과입니다. 민주주의 분과인데 그러니까 제가 분과장을 좀 하게 됐어요. 분과장을 하고 그 분과장들은 또 기획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4년 정도의 시정기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저도 많은 시간을 배웠고요. 그때 이제 이 민주주의 분과에서 혁신형 정책,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정책, 참여 정책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외화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자고 하는 조직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행정기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독임제가 아니라 행정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 그래서 서울시에는 2개의 합의제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옴부스만위원회라고 하는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그렇게 합의제 행정기구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두고 합의제 정신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는 이제 4가지의 중요한 정책들을 행정기관을 붙이게 되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역공동체 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2022년도까지 주민자치의 전환을 전동인 424개 전동을 주민자치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2022년이요. 임기 2년 내에서 그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 재정 민주주의가 결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기예산과라고 하는 수기예산 담당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서울시 참여 예산을 700억 플러스 이제 수기를 강화하자. 일반 서울시 일반 재정의 편성권도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확대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수기예산 시민
수기예산 담당관이고요. 또 협치 예전에는 협치가 지역 공동체 담당관실의 지역 협치와 예. 그리고 민간 협력 담당관실에 그렇지. 시정 협치가 예. 나눠져 있던 걸 협치를 강화하자 그래가지고 협치 담당관이 신설을 내게 됩니다. 신설해서. 그리고 여기도 예. 개방형 아까 지원과도 개방형 과정이 예. 오게 되고 또 한쪽은 이제 중요한 건 공론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가 중요하겠다라고 한 거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라인 들어봤습니다. 커뮤니티죠. 그래서 예. 그것과 또 요번에 그 4개년 계획의 오프라인 공론장이라고 하는 서울 시민회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네. 서울 시민 3천 명을 모아서 3천을 모아서 시의 중요한 의제를 공론하고 수기해서 오프라인으로. 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서울 시민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지의 수기 민주주의를 담당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담당관실이 그래서 네. 이 네 개 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공론 민주주의 그리고 재정 민주주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협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네. 민주주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공론, 수기, 풀뿌리, 예, 그다음에 재정. 재정, 예,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요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이거 진짜 만들 때 또 추진단을 행정하고 엄청 땡겼는데요. 아, 예. 이 기조실이 서울시는 기조실이 제일 세거든요. 딴 데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 한 1년 넘게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반대도 많았고요. 거기에 추진단에도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 이제 신랑이 나셨겠네요. 행정까지는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예. 뭐 하나 제도와 기구를 그렇죠. 만든다라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었어요.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때 고민됐던 게 사회적 우정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혁신 영역에 그렇죠. 있는데 고민이 네. 융합적인 어떤 것들 내놓는 것들, 그 이유에 대한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재단을 만들까 이런 고민이 있다가 이제 서울 민주지원의 산하 사업단 같은 건 정도 구상을 했었는데 민간의 준비도 좀 안 돼 있고 네. 행정에 받는 그러니까 서울 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도 힘에 붙였기 때문에 음. 그거는 유실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행정하고는 합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예. 이게 시의회를 넘어가면서 아마 그때 보도 보셨을 거예요. 예. 상임위에서 전원 부결시킨 예. 그 민주주의위원회 예. 그런 깜짝 놀랐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상임위원 제도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만 민간인으로 2급 상당의 위원장만 개방형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14명의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의 의원이 행정에서 3명 빼면 12명의 의원이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2명 예, 2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6명을 시민사회 목소리로 해서 시민사회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해서 뽑았거든요. 예, 저도 지금 그냥 예. 시장에 위촉한 게 아니라 예. 공모 과정을 공모 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치열한 경쟁을 치열한 뚫고 경쟁을 뚫고 예. 서울시 시민회원이 됐는데 음.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작년에 11월달에 출범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가 만드는 것도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회 예. 내에서 예. 그것도 몇 개월이 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내일 모레가 아니라 2, 3개월 지나면 1년이 됐는데 선임위가 예. 앞으로 남아 있는 난제들 같은 게 많은 것 같은 게 예. 지향은 그렇게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예.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박 시장님 6.5 이후에 예.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그걸 더 넘는 예. 지금 혁신과 협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고요. 고민들이 이 많으시죠.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민주주의원회 분과장 제가 이제 협치분과위원장이거든요. 예. 그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아까 부서별로 협치분과가 있고 예. 공론분과가 예. 있고 예. 수기예산 분과가 예. 있고 예. 재정 그리고 분과 있고. 지역 예. 마을 자치 분과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분과장하고 위원장하고 하는 분과장 협의회인데 많은 고민을 좀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논의를 좀 하자고 정리하고 왔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그 서울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무슨 뭐 지역 화폐 토론도 하시고 뭐 이런데 저희도 아는 위원님들이 막 전화해서 막 뭐 물어보시고 그게 이제 하던데. 아마 민주주의 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그러니까 이제 네, 민주주의 민주주의 서울이 서울이죠. 이런 거거든요. 구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면 50명이 동의를 하면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부서가. 예. 그리고 이제 500명이 동의를 하면 시장이 답변을 하게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동의를 받게 되면 공론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요거는 시민 제안의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예. 서울시가 묻습니다라고 하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고덕돔이 있잖아요. 고척돔. 예. 고척돔이 고척돔. 이제 서울시 산하잖아요. 그럼 예. 응원 막대를 쓸 거냐 말 거냐 규제할 그렇지, 거냐 이런 그렇지. 것들을 서울시에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이 제안하기도 하고 서울시가 묻기도 하고 또 찾아가는 공론장 같은 걸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단이 있어서 예. 주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예. 시민들한테 묻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고양이들 문제 어. 그리고 이제 난임 여성의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어. 것들이 좀 의제로 올라가서 그것들이 이제 논의가 돼서 공론이 되면 예산으로 확보하는 거죠. 예. 그런 사업들 진행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 원리입니다. 아 좋네요. 이거는 주민자치처럼 뭐 읍면동 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예. 뭐시 전체 차원에서 단위,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8년 지난 8년을 돌이켜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은 서울시는 네. 다른 시도도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두 분도 잘 알겠지만 각 영역에서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은 그렇죠. 많지만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시도들을 여러 가지 시도들을 도전들을 저는 많이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예. 그 솔직히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서울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재직한 시간이 8년 정도 되시는 예, 거잖아요. 예. 8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분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뭐 돌아다녀 보면 단체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장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럼요. 중요한데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예. 해왔던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규정이나 법들도 까다롭고 이런데 그것들을 또 공무원은 사실 그런 의지 없으면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뒤에서 딱 백업을 해주면 정치적으로 백업을 딱 해주면 굉장히 마을 공동체 정책도 사실은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보는 네. 부분은 예전에 저도 단체 아까 활동했다고 하지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데만 줬잖아요. 비영리 그렇죠. 단체라든지 그렇죠.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의 구조상 그런데 이제 개인 3명이면 네. 사업비를 줬잖아요. 예, 이 예. 초창기에 엄청 반대가 심했던 건데 저는 반대가 심하죠. 그것들 통해서 저는 시민의 등장을 촉진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주는 사업들이 예.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예. 측면이 하나 예.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 그리고 제가 또 이 과정에서 언저리에 있으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이 시민협력 플랫폼이라는 사업입니다. 예. 시민협력 플랫폼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협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민가간이 앉아서 좀 하시오라고 해가지고 말로 하면 안 되니까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자치구마다 1년에 10억씩 지원을 해 1년에 주는데 10억. 예, 이렇게 그래.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민간 협치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예. 민간의 성장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3개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면 1억씩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1억 중에는 5천만 원을 예. 활동비로 활동비로 예. 아유 좋다 활동비.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어디 가서도 이제 이거 컨설팅 다니거나 지역에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들하고 얘기할 때 그 전무후무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저는 이제 좀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제가 칭찬만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좀 노정된 예. 부작용 내지는 또 개선해야 할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모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공모 사업의 폐해 같은 것들도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시도했고 그 발생되는 부작용 같은 것들은 함께 걷어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방향은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봐야 부작용이 뭔지 알죠. 예예예. 작년 2019년도 11월에 민주주의위원회가 예. 지금 출범을 한 예, 거네요.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고 그 밑에 뭐 풀뿌리 민주주의, 재정 민주주의, 뭐 수기 민주주의, 공론 민주주의 뭐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분들 각각의 뭐 지역 공동체 담당관이나 혁치 담당관, 뭐 수기에서 담당관 다양한 또 담당관을 두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위원회가 움직여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고도화된 민주주의 실험들을 시작했다. 예. 기존에 우리가 말로써 이런 행정의 변화나 그런 민주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행정들을 이제 시민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실험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약간 실험 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나 이런 서울시의 이런 민주주의위원회가 혹시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뭐 자치구에서 혹시 받아서 이걸 조금 더 자치구별로 자치구 단위에서 좀 혹시 했던 곳도 있나요? 아니면
광역인 서울시 정도에서만 지금 아직 서울시 정도에서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네. 저희가 아까 지역사회 혁신계획 같은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 지역사회 혁신계획 같은 경우 아까 10억이라고 했던 건 구단위 계획형이라고 하는 사업을 할 때 10억을 지원을 하는데 네. 의제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는 3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그 25개 자치구도 다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진행해도 네. 보면 예. 그런 그렇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니 뭐 잘 맞습니다. 되는 예, 자치구도 예. 있고 예. 민간 행정 위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거기도 쌓이게 되면 저는 이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처럼 자치구의 욕구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일반 회계에 대한 아까 수기예산을 통해서 점검을 하지만 예. 자치구에서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성동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그 협치 사업을 한 지가 4년째를 접어들고 있어서 네. 나름대로 이제 민간의 기반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고민은 그겁니다. 계속 이제 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니까 그렇죠. 바뀔 때 부침이 좀 있는 거고요. 또 아직까지는 네. 민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단단하지는 않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뭐 그런 시도들을 해서 제가 뭐 저도 뭐 송파구 이런 데 좀 보니까 뭐 단체장은 바뀌어도 뭐 계속 그 정책들은 계속 좀 시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근데 한 지금부터 한 4, 5개월쯤 전인가 왜 협치 담당관님을 서울시 협치 담당관에서 잠깐 뵀었는데 뭐 그 민주주의 위원회를 맡으셨다고 아주 골치 아프시다고. 그 이동식 과장이 예. 아니 그분도 그 국장님 정 국장님. 예. 저기 혁신기획관. 예, 혁신기획관님. 예. 혁신기획관이 원래 이제 예전에는 그 혁신기획관이 아까 예, 말씀드렸던 예. 마을공동체라든지 예. 뭐 전환도시 이런 걸 예, 하다가 예. 그 기능이 이제 일정 부분 그렇죠. 민주주의위원회로 오고 이렇게 띄워주는데 이제 산파 역할을 좀 하시고 했죠. 그래서 되게 골치 아프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요. 뭐 민주주의위원회 뭐 간혹 얘기는 듣지만 뭐 잘 몰랐던 거고. 그 좀 박 시장님 스타일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을 뭐 서울 단위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걸 또 이렇게 자치구 단위로 확산시키고 마을 공동체도 확실히 뭐 그랬던 것 같고 뭐 물론 그리고 구에 주는 보조금도 네. 박 시장 들어오셔서 엄청난 아시겠지만 엄청난 예, 예전에는 예. 전 시장들은 그거를 그렇죠.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시정의 예.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박 시장님은 그걸 오픈시켰죠. 오픈시키고 예. 균등하게 나눠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구종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그러니까 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미흡하지만 자치구로 가는데 자치구에 있는 단체장은 분권에 대한 것 예를 들면 주민들과 어떻게 나눌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나 국가에 대해서는 분권하라고 얘기하면서 예. 본인들은 그러면 주민들과 어떻게 분권할 건지에 대한 예. 고민들을 좀 예. 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말 좀 해도 예.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아이고. 더 많이 해도 돼요. 예, 그렇게 좀 들고요. 근데 확실히 자치구가 조금 더 서울시보다는 주민들과 현장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더 힘든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제도를 설계해서 이게 이제 이런 제도를 설계했는데 또 자치구로 가면 이게 또 그렇죠. 왜곡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왜 서울시는 이것을 통제하지 않느냐.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이걸 주고 나면 서울시는 통제할 수단이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이게 자치죠. 자치구도 자치단체고 예. 서울시도 자치단체여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예. 예전처럼 뭐 예산을 갖고 통제하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근데 오늘 사실은 뭐 주민자치 그 행안부에서 하는 오늘 그 행안부 세미나 세미나 행사 오늘 찍으시고 온 거고 사회 보셨고 이분은 아마 내일 가실 것 같은데 내일 저기 발제하시는 거 토론 패널 토론에 3시간 참여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 최 박사님. 모르겠어요. 더 오래요. 네, 아무튼 뭐 거기서도 계속 느낀 거지만 좀 뭐랄까 이런 좋은 제도나 정책들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주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자치구한테 준다거나 행안부에서 뭐 지역에 내린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거 제도의 취지나 그런 것들은 또 충분히 또 철학이 또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실제 실행하는 그 단위에서는 또 뭐랄까 굉장히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뭐 또 자기 맘대로 뭐랄까 이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례들만 대충 보고 벤치마킹해서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그 따라하고 뭐 취지를 이해했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렇죠, 방식을 그렇죠. 택하기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은 협치와 혁신의 양날개로 난다. 그중에 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하는 네 가지 다양한 민주주의, 풀뿌리 재정, 수기, 공론이라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에서 뭐 예산을 추구하면 자치구에서 그 예산만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민주주의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이런 그렇죠. 뜻도 자치구에서 다시 좀 실현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줬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고인이 되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이러한 철학이나 이런 정책이 향후에 어찌됐든 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자치구 차원에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이 혁신과 관련해서 뭐 아까 마을 전환마을 이런 얘기하시면서 또 혁신센터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얘기도 잠깐 뭐 예, 해주시면. 그 전에 잠깐만 예, 예, 맥락 예, 끊어지기 전에 하나만 딱 예, 질문드리면요. 약간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여태까지 뭐 다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예, 예. 사실 박 시장님 들어와서 이제 가장 큰 비판, 특히 이제 그 반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의 비판은 결국 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뭐 우리가 판을 이렇게 벌리지만 뭐 예를 들면 시청에서 아까 3,000명의 오프라인 뭐 그런 거를 벌렸을 때 그럼 결국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일반 대중,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뭐 그들만 리그가 이런 비판들이 좀 상당히 거셌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정.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없었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예. 저는 이것이 조금씩 그러니까 한 방에 되는 건 저는 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협치를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들 강연회 갈 때 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한민국엔 딱 두 가지의 대표성이 있다. 예. 선출받은 대표성, 예. 구청장, 구의원시요. 그렇죠. 그리고 위임받은 대표성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시험을 보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공적인 일을 하고 자기 본인 선생님들한테 위임해 준 게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임하는 대표성, 그러니까 저같이 예를 들어서 귀가 얇고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들 오지랖하고 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그렇죠. 만들어질 때 자임하는 대표성이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예. 협치는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명 또 네.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해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그런 분들이 근데 있겠죠. 충분히 저는 걸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3,000명 또 네. 그들만의 리그 또 주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요. 저는 그것들은 단면을 봐서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저는 제가 여기서 참여하면서 느낀 것들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는 그냥 지역의 풀뿌리 활동가였지만 지금은 광역에 나와서 그렇죠. 활동을 하고 그렇죠. 또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고 네. 또 새로운 분들이 이제 가는 네. 것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인 문을 네. 닫혀져 있지 않.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죠. 아직까지는 작을 수 있지만 네. 그게 문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그 그렇죠. 지점을 좀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열려 있고 새로운 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나오구나. 예. 그 비판은 충분히 동의가 네. 되면서도 네. 그 비판은 하나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예. 예. 그 서울형 뭐 주민자치회도 결국은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부 밖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됐는데 네. 거기서도 사실은 굉장히 개방성을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개방성이 이 공동체나 우리 지역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이게 전투하듯이 또 하잖아요 행정은. 그렇죠, 그렇죠. 1년 안에 2년 안에 몇 개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정말 과정에서 피곤해요, 피곤해.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들도 돌이키면서 이게 좀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또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된다고 예, 예. 박시장이 실제 이거 어느 정도 또 기반을 그렇죠, 마련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순차적으로 다음에 대한 고민들이 예, 있어야 예. 될 것 같고 최근에 모여서 그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민선 8기죠 서울시는 예, 이제 내년 예. 4월에 민선 예, 8기가 예.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이런 혁신 정책들이 과연 남아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없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지지는 왜냐하면 않다. 이미 시민 참여의 맛을 예.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주민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누구가 된다더라도 이런 시민 참여의 흐름은 바꿀 수는 그렇죠. 없을 텐데 그렇죠. 주도하는 사람은 바뀌겠다. 뭐 그것을 예. 주도하거나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다른 방식 형식으로는 있지만 이렇게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누가 고만해서 그렇죠. 고만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그렇죠. 지난 이 8년의 예. 성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바닥으로 화를 갈릴 수 없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해주신 예. 그 혁신 파크. 예, 혁신 파크. 뭐 짧게. 혁신의 물리적인 이
아이콘으로서 혁신파크 어떻게? 저도 뭐 예. 혁신파크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예. 그 혁신적인 것들을 하는 단위들이 한 예.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시너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도 지금 뭐 한 6, 7년 지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가 혁신파크거든요. 그렇죠. 뭐 예. 그런데 조금씩 음. 자리를 좀 잡아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예. 혁신파크는 뭐 나중에 뭐 혁신파크 한번 그 황인성 예. 센터장님 한번 예, 초청해가지고 예. 얘기 들어보면 별도로 좀 재밌을 것 듣고.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그 그렇죠. 지역을 딱 가면 야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것을 남길 수 있을까 아니면 휴식처죠. 어떻게 휴식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내년에는 이제 또 개발하자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노른자의 땅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뭐 저희 옛날에 그 지방 투자 사업 심사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이럴 때는 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박 시장님의 어떤 의지 이런 네, 것들이 의지죠. 표명이 돼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던 거지 혁신공간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자, 혁신파크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예. 별도의 시간을 내서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벌써 어느덧 시간이 뭐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넘어서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송문식 의원님 이렇게 딱 뵈면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막 뭔가 이렇게 모터가 막 돌아가는 것도 같으면서도 그곳에 한 10%도 5%도 하나에는 감정적으로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게 이렇게 좀 어딘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눈물 촉촉하다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형통을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다 누구나 좀 마음도 아파하고 하지만 또 우리는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힘내서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시작할 때 저를 키우는 파라란 열린 사회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적 인간으로 제가 또 이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광역으로 좀 나오게 돼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요. 시정에 조금 협치 전문위원으로 또 지역협치정책 자문단장 그리고 아까 말씀 더 깊은 변화위원회 민주주의 분과위원장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까지 그런 과정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저희가 이제 박원순 이후에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몇 사람들이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깊이는 안 했지만 결국은 그냥 우리가 좀 힘들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영향은 안 되지만 버텨나가면서 그럼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속도가 뭘 중요하나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남은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좀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마무리 30초. 예. 예. 1분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아까 원래 저부터 하는 건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혹시 또 요번에 또 째였나 뭐 이런 서운할 뻔했네요. 예, 오늘 30초. 예. 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했어요. 우리가 빨리 시장님 계실 때 뭔가 성과를 만들자. 근데 뭐 지금 또 시장님이 이렇게 우리만 안겨놓고 갔는데 저는 뭐 방향이 중요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뭐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가자. 뭐 이런 말씀이 제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번이 어쨌든 서울 민주주의위원회의 송문식 위원을 모시고 24화와 25화를 찍었었는데요. 25번째 길을 주춧돌을 좀 놓고 있습니다. 마을진담이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함께할 것을 좀 약속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봬요.